숭고한 의병 정신이 깃든 곳, 제천 의병 전시관입니다. 제천은 구한말 의병 활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인데요. 바로 이곳 자양영당이 구한말 의병의 시작점입니다. 자양영당은 원래 조선 후기 성리학자인 유중교가 후진을 양성했던 장소인데요. 을미사변 이후 나라를 걱정하는 유림들이 이곳에 모여 비밀 결사를 결의합니다. 자양영당이라고 쓰여 있네요. 예. 네. 이 자양이라는 뜻은 네. 그 주위의 그 선대, 네. 그 살던 그 산 이름이 자양산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따왔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 자양영당인데 여기는 이제 6분의 영정을 모시고 있어요. 아. 6분의 영정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주의 선생하고 네. 그리고 이항로 선생, 네. 송시열 선생, 예. 그렇게 이제 네 분의 이제 여기 이제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유준교 선생하고 이성 선생까지 해서 6분의 영정을 이제 모시고 있는 곳이죠. 네. 독특하네요. 영정을 이렇게 6분의 영정을 다 이렇게 모셔놓은 곳이 있다는 예, 게. 그래요. 그래서 네. 참 드문 일이라고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옛날부터 모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봄에 춘향제, 가을에 추향제. 네. 그래서 제천 지역에 이제 유생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처음에는 주자와 성리학자의 영정을 봉안했고, 뒤에 의병장 2분의 영정을 추가로 봉안해서 봄, 가을마다 제향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천 사람들의 의병장을 기리는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여긴 숭의사예요. 네. 숭의사. 여기 숭의사.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름이 없죠. 병풍이 그냥 민병풍이네요. 저걸 무자병풍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저게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병이 네.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의병들은 대개 유생들이거나 지휘한 지휘본부나 이런 분들일 텐데, 사실은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관군이 아니니까 네.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지금도 그냥 그분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해서 무자병풍. 이름이 없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저기 지금 그 위패도 조선말 13도 의군 도총대 의암 유인석 선생 휘하 재현 신이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모시고 있대요. 네. 그 병풍에 글자나 성함이 없는 이유가 예. 그 이름 없는 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제천에서 의병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의병인데 일반인들, 일반 서민들 이 사람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그렇죠. 의병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의병은 이 관군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다가 뭐 이게 후퇴하거나 도망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민가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민가에서 그걸 배척을 하면 그 그렇죠. 사람은 있을 때 다 그걸 제천 시민들이 감싸주었던 거예요. 열폭의 무자병풍. 아무런 글씨도 없지만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의병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쓰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제천에 남겨진 의병들의 이야기. 제천에 애틋한 민초의 아픔이 한데 모여 있는 의병 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충주성을 점령하고 충북 북부를 장악했던 제천 의병의 활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태극기도 보이고 또 애국지사의 유작들도 보이는데 제천 의병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예. 네. 근데 이제 제천에 이제 의병이 처음에 일어날 때 처변 삼사라는 것을 논의해요. 삼사. 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침범을 하니 나가 싸우자. 무조건 뭐 힘이 있거나 싸우자. 이제 그런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힘을 길러서 망명을 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싸우자. 또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자결을 하자. 그래서 이 제천 지역에서는 그때 이 자결한 사람도 저 한수 쪽에서는 또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네. 그래서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유인석 장군은 사실은 망명을 해서 힘을 길르자는 쪽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그 젊은 의병들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서 싸워야 된다. 이제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유인석 장군이 그것을 따라서 제천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제천의병이 일어나서 여기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이제 청풍 쪽으로 가서 청풍 지역 장악하고, 또 이제 저 영춘, 또 단양, 대강 이쪽에 가서 이제 전부 장악을 하고 이제 충주를 점령을 해요. 네. 충주는 그때 사실 그게 상당히 큰 지역이 있거든. 거기가 뭐 도청 소재지 같이 중공부니까 거기를 이제 제천의병이 가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초 그 제천의병의 의지는 거기를 점령하고 서울까지 진격하는 걸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관군이나 일본군은 연발총, 이 총알이 4개가 이게 연발, 그걸 갖고 있었으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충주성을 점령을 하고 이제 거기서 좀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관군에 밀려가지고 15일 동안밖에 못 있었다고 그래요. 네. 내가 제천에 이르렀을 때는 햇살이 뜨거운 초가을이었다. 나는 일찍이 이렇게 철저한 파괴를 본 적이 없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번화했던 거리였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제천은 지도 위에서 사라졌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맥킨지 기자는 완전히 파괴된 제천 땅을 바라보며 그 처참한 광경을 글로 남겼습니다. 총과 칼, 낡은 무기들이 당시 의병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을미 의병의 진원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제천 의병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아로새깁니다.